네, 2024년 2월 19일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왜 좌파 지향적인가?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이 둘을 비교하면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좌파스럽고 대한민국 시민단체는 진짜 지독할 정도로 좌파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하나씩 팩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아서 미국 국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제대로 못 싸운다라고 해서 여론이 좋지 않죠. 그래서 지원 예산 통과를 안 시키니까 포탄이 부족하고 무기가 부족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포탄하고 무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싸우려는 의지, 싸우려는 기술, 그리고 담대함 이런 거에서 다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도네츠크주의 아우디이우카에서 상당히 오래 전투를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전투를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3개의 방면에서 마지막 방면은 우크라이나가 도주하는 방면이니까 공격을 해대면서 견디지 못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유는 탄약 부족. 그 지역 사령관인 올렉산드르 타르나우스키 별 하나 준장이랍니다. 우리는 포탄에서 10대1로 밀렸다. 러시아군보다도 포탄이 10%밖에 안 되니까 싸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병력도 부족했다. 왜? 다 전사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반격전쟁을 해서 빼앗긴 영토를 찾겠다고 했던 젤렌스키 선언은 완전 실패한 게 되죠. 자, 러시아는 기고만장입니다. 이러한 러시아를 대한민국 언론들이 진짜 비판을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비판하는 칼럼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감정이 없어요. 아주 이 기술적으로 분석하거나 스트레이트 보도성으로만 나옵니다.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는데 가자지구 제일 남쪽 이집트와 맞닿은 곳이 라파라는 곳입니다. 라파라는 곳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라파, 칸유니스, 가자시티, 이 가자라는 지역 전체가 서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라파나 이런데 칸유니스를 한 개 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거기에 한 140만 명의 피라민이 몰려 있습니다. 라파는 이제 바로 이집트로 빠지는 그런 길목인데 거기선 또 이집트 군경이 결사적으로 막고 있죠. 이스라엘과 얘기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만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은 못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왜 라파를 때리느냐? 그전까지는 가자시티, 칸유니스 때리다 보니까 라파에도 이 하마스가 판 땅굴이 있고 또 아직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파에서 이스라엘 경찰 특공대 아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내 정보부 신베트와 같이 들어가서 2명의 인질을 구출해 왔죠. 그러니까 지금 라파에 계속 하마스 부대가 있으니까 이걸 안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라파를 때리는 거는 비인도적이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한 영토인 아까 그 뺏긴 곳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난은 있긴 있지만 그거는 각 나라의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비난이고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여론에서는 그렇구나 하는 거지 격렬한 비난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자기네 게릴라를 넣어서 크림반도를 빼앗고 돈바스 지역에 또 게릴라를 넣어서 그쪽을 빼앗고 자꾸 들어오는 게 러시아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문제를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역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만들어줘서 갈등이 생겼다. 그거는 원초적인 문제죠. 그렇지만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눠 살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 수천 년 전, 아니 뭐, 과거의 원한을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최근에 서로 합의본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기로 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등장해서 왜 자꾸 이스라엘 쪽으로 공격을 하다가 지난 작년인가요? 그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도 군대를 동원해서 소탕하는 작전을 만듭니까? 이거는 분명히 도발을 하마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는 게 이번 작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는 물론 그때 그 당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뭐 하야당할지도 모르는 처지였는데 저는 무너지나 그랬더니 확 밀어붙이면서 지금 라빠까지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라빠는 공격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라빠, 네타냐후가 하는 말이다. 라빠에서 군사작전을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전쟁에서 패배하라는 것과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사회에 말려도 꿈쩍안던 네타냐후, 이건 우리나라 언론의 제목이었고 연일 라파 때리는 이스라엘,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의 제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부터 도발을 한 푸틴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고 그리고 비난을 하더라도 강력한 비난이 없고 그저 그런 건데 얻어맞고 나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비난들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라빠에 140만 명이 몰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공습을 때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면은 또 난민이 나오겠죠. 이들이 이제 국경선을 넘어오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절대로 못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국경으로 넘어오는 거는 우리 안보의 위험이 된다.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그 라빠에 붙어있는 이집트 영토 거의 한 100m도 안 되는 200m 안 되는 바로 근접한 곳에다가 길이 여의도의 한 7배 정도 되는 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직사각형으로 벽을 쌓고 있어요. 시멘트 벽을. 이게 미리 만들어 놓은 시멘트 이런 덩어리를 7m 높이 10m짜리를 척척 세우고 있어요. 그럼 저걸 지금 언론은 라빠에서 난민들이 빠져나오면 난민 수용소로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측은 아니다. 난민 수용소는 아니고 우리는 난민 안 받겠다. 아까 이스라엘 장관이 얘기했죠. 이집트 장관이 얘기했죠. 그 라빠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다라고 일단은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물자를 쌓아놓고 또 물자를 관리하면서 또 그 물자 때문에 그 물자를 훔치려고 또 라파에서 사람들이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또 보게 되면 하여간 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상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경 넘어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또 하나 봐야 될게요. 저는 대한민국 좌파를 콕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니발리가 모스크바 감옥에 있다가 숨졌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로 죽었습니다. 이거는 서방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갑자기. 서방 언론들은 팩트를 위주로 하니까 상당히 쿨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도가 나오는 거 있는가 하면요. 일단 죽은 거는 뭐 총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칼이 찔린 것도 외상에는 그건 없는데 몸에는 멍이 많다. 그러면 맞아 죽었느냐 이거죠. 이게 의심이 되는데 지금 서방의 외신들은 뭐라고 보도하는가 하면은 그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러시아 교정당국도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쓰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 뭐 마사지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가가지고 갔을 때도 멍이 있었는데 그건 이미 그가 쓰러졌을 때 경련을 일으켰을 때 경련이 너무 강하면 그거 자체가 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CPR 우리 이태용 사건 났을 때 젊은이들이 이렇게 압박 가슴 하는 거 있죠. 이거 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강 이거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죠. 애국가 부르면서 가라게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심장 박동하고 대충 맞아서 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빗나간 이야기, 다른 이야기고 CPR을 하게 되면 그때 이태원에서 사망한 사람도 온몸에 멍이었죠. 그러니까 니발리도 CPR을 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어서 그 멍이다. 근데 이미 하기 전에 심장마비로 숨진 것 같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부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마비를 했는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아주 오래전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인가. 조선대생 동그라미 규 학생 사건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비리 문제도 터뜨렸고 뭐 학생운동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물에 빠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었죠. 그때 그 당시에 동그라미 규 그 사람의 그 시신 사진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건 참 공개 안 했는데 그거를 각 대학 대자보에 붙이고 뭐 운동권들이 붙이면서 이 동그라미 규 변사 사건 해결하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주사파, 좌파, 그리고 빨갱이들이. 지금 그래서 그 사건은요,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의문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나온 건 없을 겁니다. 그때도 실족사라는 얘기가 많았고, 실족사가 아니고 워낙 시신이 이제 보기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살해된 다음에 버려진 거 아니냐. 그게 선동회였죠. 또 하나가 서울대 법대의 최정길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에 연행돼서 조사받다가 숨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떨어져서 숨진 형태로 발견됐는데 그게 본인이 뛰어내린 것이다. 죽여서 뛰어 던진 것이다 라고 해서 좌파들이 굉장히 떠들었죠. 저는 그 사건을 거론하는 거는 제가 그 사건을 다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의문사로 노무현 정부 때가 열심히 조사하고 그래도 나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올 게 없거든. 저는 그때 직접 그 최정길 교수를 연행해서 조사했던 그때는 할아버지죠. 그분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기억 모르겠네. 그 조사관을 만났어요.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이리 묻고 저리 묻고.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도 죽으면은 저승에 갈 거고 가면은 최 교수를 만날 텐데 그때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최 교수가 화장실에서 속이 안 좋다 그래서 그리고 토하길래 잠깐 두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그가 이제 화장실을 벽에 있는 창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해서 그걸 알고 쫓아가서 잡았는데 늦어가지고 놓치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 내가 그때 좀 더 감시를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게 참 유감이다라는 말을 하겠다. 그래서 물론 제가 수없는 저도 기자로서 팩트 문제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최 교수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법의학자들을 쭉 만나서 취재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던지면요. 높이와 관계없이 물론 너무 낮은 높이라면 아니겠지만 웬만한 높이라면은 이 머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머리가 터집니다. 근데 산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뛰어내리면 뭐라 그럴까 한 10층 내지 한 10여 층을 경계로 사람들이 이제 탁 뛰어내릴 땐 밑을 보이지만 그 순간에 졸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머리가 먼저 깨집니다. 근데 강심장인 사람들은 20층에서 뛰어서도 끝까지 보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10층 정도는 워낙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발을 대거나 손을 대기 때문에 발을 대면 이 무릎 아래에 있는 긴 정강이 뼈가 무릎을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이 발바닥에 있는 살이 떨어져 나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산 사람이 떨어지는 반응이고, 물론 머리도 깨지겠지만 깨지는 정도가 약하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최 교수 시신을 봤을 때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취재하고 나서 최정길 교수 변사 사건은 그렇게 좌파들이 떠들었는데 이거 엉터리구나. 이 동그라미 규 조선대 학생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니발리 사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뭔가 경련을 일으켰죠. 그래서 거기 심폐소생술로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몸에 멍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멍만 하나 있어도 좌파들은 타살이 증거라고 마구 떠들 거예요. 자, 대한민국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흔들 때는 뭐만 하나 있어도 다 떠들었어요. 근데 푸틴의 정적인 니발리가 사망해서 멍이 있다 그러면 왜 연대투쟁 안 해? 윤미향이, 최광욱이, 김의겸이 무슨 연대를 하는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 왜 대한민국 흔들 때만 연대를 하고 러시아에서 이상하게 사망한 사람 니발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냐 이거야. 또 하나, 강원래 씨가 옛날에 꿍따리 샤바라 부른 가수였죠. 그 사람이 건국전쟁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분이 장애인이죠. 근데
영화관에 장애인이 볼 수, 계단이 너무 많아서 못 봐서 그냥 쓸쓸히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그의 모녀만 보고 나와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전장연이라고 전국 장애인연합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네 권익을 요구하면서 같은 장애인인 강원래 씨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이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좌파들이 떠드는 거고요. 그 좌파들의 장단에 말려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푸틴이 러시아가 뭘 한 짓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하는 보도, 사실 정도 보도만 하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가 한 거는 인권 탄압이고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한 거, 팔레스타인 애들이 어떻게 데모를 하고 영악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 안 해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거에 대해서는 좌파들은 거의 안 떠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안 떠들어. 대신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으면 심하다 어쩌다 뭐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네타냐후의 배심이 보입니다. 미국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이스라엘 국민으로부터 봉급받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국민을 위해 충성을 해야지. 우리나라 국민을 몇백 명 죽이고 잡아갔으면은 그 자들을 응징하는 게 국민을 대표한 지도자로서의 임무지. 그걸 하고 있는 네타냐후를 비난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들이에요. 지식인인 척하면서. 반대로 니발리는 그전에도 한번 너 음식 잘못 먹어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이 홍차를 갖고, 홍차 사건이라 그러죠. 홍차를 마시면은 거기에 뭐를 섞어갖고 사람들을 자꾸 하는데, 그 프리고진도 조심해라 그랬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었죠. 근데 그때 팩트만 보도되고 그것만 끄시고 한국 내 좌파들은 입도 뻥긋 안 합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는 정적이 많잖아요. 그중에 누가 살해되면 아주 선동적인 기사가 나올 겁니다. 좌파들도 떠들 거고, 연대 투쟁할 거고. 이게 대한민국 좌파, 주사파, 운동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